상자는 떳떳할 상자인데요. 성자를 잘 보시면은 우러를 쌍자에다가 우러를 쌍에 그 다음에 수건건자가 되는 거죠. 수건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상자를 밑에다가 뭘 쓰면은 글자를 이렇게 쓰면은 밑에 치마 상자, 그러니까 아래를 가리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사람의 얘가 몸을 조금 이렇게 가린 모습을 떳떳하다 이런 의미로 두었네요. 거기다가 이제 오디자를, 그러니까 아랫도리까지 단순한 수건이 아니라 제대로 옷을 갖춰 입으면은 이런 경우를 치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쓰면은 웃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웃옷이 되기도 하고 몸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전체 이렇게 두른 옷. 그 이집트 쪽인가요? 저 중동 지역에는 보통 남자들이 1년에 옷 한 4벌? 한 뭐 딱 더 좀 2벌만 있으면 된다 그러죠. 걔네들은 옷을 위에서부터 하나까지 이렇게 치마처럼 입잖아요. 흰옷 치마처럼, 그러니까 속옷도 안 입고 여름엔 좀 얇은 거, 겨울엔 좀 조금 추울 때는 두터운 거에서 2벌만 있으면 평생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목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입는 옷으로서 길게 하면 뭐 긴 치마도 되고, 굳이 이렇게 쓰면 그냥 치마상 하는데 옷을 통칭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러른다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볼까요? 위에가 소자인데 소는 작을 소 개념이 우리의 빛광 개념이라 그랬죠. 빛광자에 위에 있는 이 글자 뭐 요렇게 쓰는데 위에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일월성신의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작은 이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일월성신이 두를 멱자가 되는 거죠. 두루두루 온 천하를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위를 숭상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국양, 이면, 기감, 회상이려 해서 공순할 공자, 이때는 생각할 유자가 되고요. 기를고 기를 양자, 어찌기, 어찌감, 그 다음에 뭐죠? 헐회, 다칠상. 그러니까 공순이 기르고 기르신 것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회상하리요. 우리말로는 둘 다 길렀다라는 뜻인데요. 조금은 차이가 나죠. 일단 공자부터 먼저 보고, 공자도 아까 설명드렸죠. 공자도 자 기본적인 정전법에 밑에 있는 마음심자에 그 변형된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자는 생각할 유라고도 생각할 유자인데, 유라고 하는 거 할 때 세추자, 글자 속에 들어가는 보통의 세추자는 우리가 뭐예요? 이괴를 생각하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남방이화라고 표현하고, 선생님 그 8개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천팔계 방위도, 후천팔계 방위도에서 기억하셔요? 선천팔계 한번 해보세요. 자,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한판 두루두루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패, 팔간, 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 조선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 광화문에 가면은, 그죠? 광화문이 아니라, 자, 이 서울의 한복판, 대한민국의 한복판, 그러니까 이 한반도 땅 전체를 통틀어서입니다. 한복판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광화문이라고 써 있는 그 큰 대문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거죠. 그 조선 왕조가,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선 그 왕조가 이른바 위민 사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화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광피사표라는 말도 돼 있죠. 그죠? 두루두루 온 천하에 그 빛나는, 그죠? 하늘에 밝은 덕을 입힌다, 이런 의미가 서경에 있는 그 말에서 나온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글자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이 그 사이에 쭉 뭐가 들어가 있다?
자, 이것들을 이 8괴를 후천 8괴를 기본 채로 해서 그죠? 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각각 또 사방 8방 그죠? 다 8방에다가 주역의 64개를 다 돌렸다 이 얘기입니다. 64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에 주역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세상에 주역 공부 안 한 사람 없죠. 주역 철학관이 사방팔방에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주역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이 담기는 그 뜻 마찬가지고 이른바 통치 철학입니다. 최고의 통치 철학이에요. 주역에 담겨져 있는 공자의 글을 읽지 아니하고는 유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역을 모르고 유학을 참들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64개가 다 돌려져 있고 바로 그 역에 그죠? 역의 철학에 의거해서 천하를 통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읽을 줄을 모르죠. 아무도 읽을 줄 모릅니다. 극히 일부만이 공부한 사람만이 적어도 8괴가 되고 괴만 이제 떠듬떠듬 읽기 시작할 텐데요. 정말 제 말이 궁금하거들랑 언제죠? 우리 이번에 광화문 안 갔었죠? 저기 그 경복궁 안 갔죠? 봄에 우리 어디 갔었? 강원도 갔지. 참 맞아. 가을에 그러면은 경복궁을 갈 겁니다. 그죠? 그 경복궁을 간다란 원래 경복궁을 원래 창덕궁으로 해서 저 창경궁 쪽을 가면은 참 좋긴 한데 거기는 두루 다 개방이 안 되니까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런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하고 경복궁에 가서 광화문만 한번 잘 보더라도 근데 이날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라고 제가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테니까 몇 가지 공부가 돼야 최소한 조선왕조에서 그저 위정자들이 무슨 얘기를 떠들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뭐 조선왕조를 여차저차 논하면서 뭐 조선왕조가 전때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극히 일부분만을 들어서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공부하다 보면 별로 가치도 없는 그 글들이 너무 만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요새 경복궁이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고 하니까 어떤 서양 건축학자가 또 경복궁 해가지고서 무슨 원의 건축학 해가면서 또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뭘 쓰셨나 하고 봤더니 온통 다 번역서 가지고 두루두루 온갖 문헌은 정말 열심히는 저기 보셨더구만 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죠? 경복궁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자 꼭대기 위에 들어가는 건천궁 앞에 보면 열상진원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게 경복궁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북쪽이라고 하면 높은 지역이니까 물이 아래로 이렇게 쭉 흐르는 바로 요 사상을 담아낸 거죠. 내가 정치하는 것은 여기서 그죠? 만물을 적시면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런 수덕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수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두루두루 이걸 펴겠다라는 그 통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경복궁의 구조예요. 요걸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강릉만 보니까 참 어쨌든 그때 가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그 사이라도 궁금하시면은 내일이라도 아니면 끝나고라도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우리 조상에 대해서 광화문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공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보면은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그냥 벽돌 쌓기로 보일 겁니다. 얄팍한 벽돌로 해서 쌓은 무슨 문양인가 보다. 그런데 조금 공부하고 가서 보면은 내가 이것도 모르는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후손으로서 저 광화문에 있는 그 그림도 못 보는구나 라고 자괴감을 느끼고 어떻게 된다?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U자에 보면 바로 요 얘기죠. 이게 이익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왜 세추자를 썼느냐 이 소리죠. 그죠? 세추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가야 된다? 밝은 생각. 그죠? 유라고 하는 것은 명덕입니다. 바로 밝게 생각하는 것. 그죠? 밝게 생각하는 것. 어둡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음울한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생각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유자를 쓸 때 우리가 오직 유자를 쓰느냐 이 유자를 쓰느냐에 따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이 후대에는 이런 분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서경에 보면 우리가 유학의 도맥이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뭐라고 하냐면 윤직궐중이라 그랬죠. 진실로 모름지기 그 중을 잡아라. 다시 말해서 치우친 정치하지 말고 자 일단 쉽게 표현하자면은
중의 정치를 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순임금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에게 선양을 할 때에는 세 가지를 덧붙였다 그랬죠. 뭐라고 했던가요? 여기 공부 안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인심은 유의하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라고 오직이라 라고 쓰지만은 그죠? 위태로운 것을 잘 생각하라 있어요. 밝게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심은 도심은 유미하고 야 세상에 도가 어딨냐? 그죠? 도가 어딨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미하고 그 다음에 미미하니 유정유일이라사 그죠? 오직 정미롭고 그 다음에 오직 한결같아야 이렇게 더 갖다 붙여요. 한결같아야 윤직골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오늘은 가서 아니면 나 혼자 광화문이라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명절 때 되면 또 뭐 그 애초부터 되면 입장료 안 받는군요. 거기는 받던가요? 받나요? 명절 때는 안 받고 그 다음에 개량 한복을 입고 가도 안 받습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다가 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뽑아줄 때는 참 잘할 것 같아서 뽑아줬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언제든지 뭐예요? 철회하죠. 그만큼 민심은 그죠? 언제 확확 바뀝니다. 그래서 위태롭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정치 잘해야지.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놈들은 내가 안 되는 것만 바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치우거나. 그만큼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 모두를 다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인심은 유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야 뭐 도가 어딨냐 뭐 효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도라고 하는 건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는 오직 미미하고 자 위태롭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정미롭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그 중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라고 쓴 이유가 항상 그저 유념해서 밝게 생각해라. 늘 리자는 또 뭐예요? 매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서 이것을 잘 매달아 두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공순에 그저 공순이 부모님이 너를 기른 것을 항상 마음에 잊지 말고 잘 늘 마음에다 그 유념을 하여라 이렇게 쓴 그 내용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오직유, 생각유 이거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국이다 라고 할 때 우리말 자, 국, 기를 국, 칠국, 치다 라는 뜻이죠. 치다. 또 양, 기를 양, 칠 양, 또 기를 목, 칠목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국이라고 할 때 보면은 가죽 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줌 국입니다. 쌀포자가 되고 쌀포자 쌀을 한 줌 딱 잡은 거죠. 쌀을 한 줌 딱 잡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른다라고 하는 것 보통 칠국이다 치다라는 뜻으로 이건 보통 많이 쓰는데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저 한 끼에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우리 보통 한 끼 밥에 한옥 먹나요? 한옥? 요즘 사람 말고 옛날 사람으로 표현 한옥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줌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을 먹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옛날에는 가죽에다가 이 치는 거 뭐라고 하나요? 그 공 만들어서 쓰는 거, 공 만들어서 쓸 때 뭐 어디다 하죠? 그 무슨 오줌보죠? 돼지 오줌보 뭐 이런 데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어디 먼 길을 갈 때 전대는 뭐 가죽이나 뭐 이런 전대에다가 이렇게 쌀을 싸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이유는 나중에 스스로 그 밥해 가면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른다. 글자 자체에 기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른바 그 양을 친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양치기라고 할 때 왜냐하면 살살 뒤에서 이렇게 해서 몰아가기 때문에 아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른다라고 할 때는 소를 여기 이 칠복자가 되는 거죠. 이때 칠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절히 뭐예요? 그 먹이를 풀도 먹이고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소죽 먹여야 되는 거죠. 콩하고 뜬물 뭐 볏짚 이런 거 섞어가지고 잘 먹여야만이 제대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칠다 기르다라고 할 때 보는 칠복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소에 맞게 음식을 그 적절히 잘 먹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는 이거는 뭘 기르냐면은 이거 기르는 거죠. 양을 기르는 거죠. 자, 기르는 게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기르는 것, 요거 기르는 것. 우양이죠. 우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내는데 네 가지 중요한 동물들이 있죠. 소, 돼지, 그다음 또 뭐예요? 소, 돼지, 양, 또 하나. 소, 돼지, 양, 또 하나. 개. 요즘 보면은 뭐, 개고기 뭐 큰일 났네. 옛날 제사할 때 개고기 다 써요. 요즘이나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안 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것이 뭐냐면은, 우리 희생이라라는 거 한번 보세요. 희생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자, 요 글자 하나, 요 글자 이렇게 두 개를 쓰죠. 희생. 제사 지낼 때 희생을 씁니다. 희생이다 그러면은, 희자는 여기 창과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죽여서 쓰는 거. 그죠? 죽여서 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 잡고 뭐 양 잡아가지고 고기를 국을 끓이거나 해서 올려놓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산채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여서 도축해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산채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하고 양은 바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거예요. 특히도 자,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농사 짓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늘의 제사 지거나 나라의 종묘에 제일 큰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 상서롭다라고 할 때 상서로울 때 바로 이 글자 들어가죠. 그래서 깨끗하고, 그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반드시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논어에도 보면은 그 자공이 노나라에서 이제 그 옛날 그 하늘의 교제를 지내고 할 때 쓰기 위해서 이런 그 짐승을 기르던 목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양이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안 지내요. 왜냐면 곡상례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책력을 반포할 때마다 꼭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내야 되는데 더 이상 그게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보고 있다가 선생님 요거 그냥 갖다 버릴까요? 그래요. 양을 갖다 그냥 버릴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너는 그 양이 아까우냐? 버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딴 사람 줘가지고 그냥 잡아먹게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그 양이 아까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그 예를 아낀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국가에서 이러한 희생들을 기르는 그 목장이 있으면은 나중에 임금을 설득해서라도 이른바 예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자 이제 예는 이후에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자 어쨌든 요거는 짐승들을 기르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자, 백성들도 이렇게 길러야 된다라는 의미, 사람을 길러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양양자에다가 밥식자를 썼죠. 먹일사. 양을 먹이는 것이 되고, 이거는 소를 먹이는 것이 되고, 요거 자체가 그야말로 사람을 먹이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을 먹인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래서 국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모가 그냥 항상 그저 그 젖을 먹여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밥을 해서 이렇게 먹이는 것을 그러니까 먹여서 키우는 것을 국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저 죽도 끓여주고 밥을 해서 이렇게 먹여 주었으니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바로 내가 부모를 대신 봉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놀다가 그 몸을 어디 다치거나 팔을 잃거나 다리를 절름거리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그 불도 떼야 되고 물도 길어다가 밥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그저 뭐를 회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기라고 할 때 기자는 어찌 기도 되고 그 다음에 발할 개라고도 이렇게 쓰죠.
우리가 개선할 때 이 글자를 쓰기도 하죠. 이길 개자. 무슨 소리냐면은 왜 이런 뜻이냐면 자, 두는 무슨 두자? 홍두, 제기두, 제기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다리가 높은 이 제기에다가 그 제기입니다. 그 제기인데 제기가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산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다시 말해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예로부터 멀리 가 있을 때 멀리 가서 우리가 산제를 지내면서 하늘의 그러니까 뭐 산제, 산에다가도 명산대천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지내면서 어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랑에도 구하고 뭐 이제 산에도 이제 제사 지내서 그래서 이긴다라는 이길 개라고도 씁니다. 부사로 쓸 때는 전부 다 어찌 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감자의 고자는요. 그 옆에다 붙여놓으세요. 감자의 고자는 옛날 글자, 본래 글자는 옛 고자에다가 옆에다 또자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 법식을 잡고 이런 뜻입니다. 옛 법식을 잡아서 손톱조하고 또자는 전부 다 헤아린다 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죠. 손톱이라는 거, 손톱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톱 없으면 물건 잡기가 어렵습니다. 발톱 마찬가지고요. 손톱, 발톱이 우리 사람이 서고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옛 것을 잡고서 옛 것을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몇 페이지죠? 141쪽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문장에 그 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취하라라고 해서 설문에서는 설명하는데요. 고문에서는 여기 지금 이 글자가 지원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다 풀어서 쓴 건데 손톱조 아래에 옛 고자를 오른편에 우자를 둔 글자라 해서 이렇게 써놓으시라고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렇게 쓴 글자이고 그래서 위와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 아래에서 서로 붙들러 잡는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와 아래에서 그죠 서로 간에 잘 붙들어 잡는 모습, 그러니까 옛날 법도를 이렇게 해서 잘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래 위에서 잡기 때문에 굳세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자, 이렇게 굳세게 잡았는데 자, 누가 감히 이걸 헐랴라는 의미에서 감히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구태여 굳이 그거를 왜 망가뜨리냐라는 의미에서 구태여라는 뜻으로도 해석하는 글자입니다. 감자. 그 다음에 헐회자. 헐회자는 장인 공자를 써도 되고요. 밑에가 자, 이 흑토자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는데 두 개 다 통하는 글자인데요. 요 글자를 알려면은 예기에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면은 회방이 와합이라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회방이 와합 무슨 소리냐면은 자 군자가 사람들과 그저 홀로 있더라도 방정하게 그 다음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에는 바로 원만하게 이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좀 거기다도 보충해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헐회자가 어디서 나오냐? 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무너뜨리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잘 보면 절구구라고 들어가 있죠. 절구구 내지는 절구구 밑에다가 장인공자 내지는 흑토자에다가 그러니까 장인이 요런 것을 만드는데 그죠? 와합인데 원래 뭘 만드는 거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기는 나중에 해서 논어책에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기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기와라고 하는 건 암기와와 수기와가 있죠. 그럼 둘 다 틀이죠. 틀은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암기와는 이렇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 두 짝만 나와요. 자,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수기와는 되게 조금 작죠. 암키와가 하나, 둘, 셋, 네 개. 암키와 네 개죠. 네 개. 수키와가 두 개죠. 그래야 둥글죠. 작으면서 둥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태를 만드는데 자, 수키와는 수니까 양이죠. 양은 음양이 되는 거죠. 항상 이거 음양이 되고 음과 양과 그 다음에 음의 이치로 해서 자, 수키와는 바로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암퀴화는 뭐냐면은 음양에 위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게 4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2개가 크고, 숙퀴화 뭔지 모르시는 분. 자, 기화가, 조선 기화라고 하는 건 요렇게 써져. 지붕 모양을 보시면 요렇게 하고 위에 요렇게 덮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요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암퀴화.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숙퀴화예요. 그러니까 지붕골 쭉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위는 양이 되고 밑에는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은 다 둥글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음양이니까 2짝 만드는 겁니다. 기화를 만들거나 말 기본적으로 다 이치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마지막 끝에는 또 이렇게 해서 숙퀴화해서 요러 나중에 이거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게 있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수막새. 그죠? 막새기화. 이러면서 그 신라인의 미소가 수막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막새는 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를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흙을 붙여야 되는데, 흙을 떡가리처럼 막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고, 주변을 막 이렇게 돌리죠. 그냥 붙이면은 여기 그 틀하고, 나무 틀로 만들고, 나무에 딱 붙어버리니까 여기다 뭘 붙이냐면은, 그, 뭐라 그러냐, 삼배 같은 헝겊을 전체를 한번 삥 두릅니다. 두르고, 이제 그 떡가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거죠. 단단하게 좀 말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굽죠. 굽고 털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을 내면 탁 치면 되죠. 치면은 2짝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숙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암퀴화는 이렇게 해서 이제 4짝이 나오겠죠. 하나, 둘, 셋, 4짝.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탁 치면은 탁 쳐서 나오면 암퀴화 정면에서 보면 어때요? 네모나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정면에서 숙퀴화건 암퀴화건 간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모난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다 둥근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방이 와합이라고 할 때 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와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와를 다 만들고 굽고 난 뒤에 탁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것. 그죠? 헐어내는 것입니다. 그 헐다라는 건 2가지 의미죠. 그래서 떼어낸다라는 뜻이 되고 떼어내면 그 결국은 원래 이 모양에서 어떻게 떼어내니까 모양이 일그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가끔은 잘못된 건 어떻게 된다? 부서지겠죠. 깨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헐다, 망가지다, 다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되고요. 그것을 얘기해서 기가 막히게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회방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기와를 탁 쳐서 하나씩 떼어내면은 방정하다. 다시 말해서 군자는 홀로 있다라 하더라도 항상 반듯하게 그 뭐라고 개신공부 중용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홀로 있더라도 늘 경계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 방정하게. 그 다음에 와합이라라고 하는 거. 기와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기와 틀이죠. 기와 틀은 같이 합쳐져 있으면 어떻게 둥근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공자가 아니라 화의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지 대사를 논하기 위해서 모였더니 뭐 당리당략에 그 빠져가지고선 자기 개인의 그 계파의 이익만 따지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합하는 마음, 합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만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떼어내는 것을 표현하고 떼어내다가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진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아울러서 회방이 와합까지를 같이 보시면 되죠. 옛날 사람들이 기와를 만들고 그릇 만드는데도 전부 다 뭐예요? 음양의 이치 다 그대로 갖다 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아마 얘기 번역해 놓은 데들 보면은 그냥 얼버무린 경우들이 많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상자. 그래서 회자를 참 들 설명했는데 회자를 보면은 절구구자. 절구 어쨌든 지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륵으로 만드는 것, 장인이 만들고 틀에다 만들고 흙으로 만드는 것을 칠복자죠. 이때는 나무로 해서 탁 친다라는 의미에서 칠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자는 사람이 다쳤죠? 사람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다치면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헐게 되는 겁니다. 허는데 그럼 사람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다친 사람은 어떻게 돼? 좀
시원한 그늘막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데 둬야 다친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되죠. 그래서 자, 이거는 마당이 되고 이건 그늘음자가 되는 그 어두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양이죠. 그죠? 자, 그 햇볕이 잘 들기는 들되 햇볕을 쨍쨍하면은 바로 오히려 더 뜨겁고 문제가 되니까 약간 그늘을 가려서, 그죠? 그늘을 가려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두어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는 것. 이를테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궁형이 있었잖아요. 역적 죄를 지었다 그럼 남자는 이제 궁형을 하는데 또 궁형을 당한 사람을 어디다 두느냐면은 잠실에다 두죠. 잠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굴 속에다 가뒀다 표현인데 그게 아닙니다. 요즘 약선전 하는 데도 나오죠. 제일 깨끗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누에입니다. 고치 먹잖아요. 그죠? 그 누에 칠 때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뭐 들어오면은 얘네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궁형을 한 사람, 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죄가 미워서, 뭐 물론 옛날 벌이라는 게 체형이니까 죄가 미워서 궁형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래서 빨리 회복하라 그래서 잠실에다가 유치를 시켜 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누에도 뭐 이것저것 뭐 먹어가면서 이제 빨리 고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친 사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빨리 그저 아물게 하는 그 방식을 이 글자 속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항상 몸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몸을 함부로 나뒹 굴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두었죠. 여자는 정렬을 사모하고 남자는 재량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정자를 보고 이제 처음에 제가 지금이야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맨 처음 보면 그 우리가 하늘의 덕을 원형이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원덕과 그 다음에 형덕과 그 다음에 이덕과 정덕. 하늘의 덕을 자, 주역에서 문왕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 정자를 선생님 정자는 그 여자를 여자의 정절 정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절 정조가 여자만 갖는 건가요? 원래가 남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그죠? 군자로서의 뭐냐, 철도를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고들 정자잖아요. 그죠? 바를 정자, 고들 정자입니다. 그 군자로서 바로 뭐냐면은 이 발음을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심이라 라는 말이 있죠? 요겁니다. 조심, 맹정하신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언제든지 항상 마음가짐을, 그죠? 마음 잡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 잘 잡아라 라는 거죠. 정절과 정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여자한테 많이 쓰는 이제 후대에 나오는 내용이죠. 후대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계집 여자의 여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 개념이라 그랬죠. 여자는 자궁 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형사상 사건에서도 쓰는데 여자가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고 자살을 했느냐 타살을 했느냐 이거 보고 구별하죠. 저기 어디 영릉인가 어디에 보면 옛날 저기 수사물 관련해서 나온 책이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 대목 다루고 있는 대목 하나 있죠.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리고 자연사에 있을 때 여자는 어떻게 죽던가요? 하늘 보고 죽죠. 여자가 엎드려서 죽어요? 남자는 엎드려서 죽고 여자는 하늘 보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뭐 음양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표현하는데 실은 자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궁의 기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식인데 자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뭐다? 같다 그랬죠. 다시 말해 이것도 음이요, 이것도 음이요. 자, 하늘이 양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땅의 자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는 바로 여자의 바로 자궁을 표현하고 남자다 그러면은 전이다 그러면은 단전이 되는 거죠. 몸에 한 복판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남자의 생식기, 실은 남성의 힘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바로 이제 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이 되고요. 그 여자는 바로 뭐냐면 자궁이 있기 때문에 자궁 속에서는 뭐냐면 자식을 잉태해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듬.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그 괴상이 어떤 상이냐면 요 상이 되는 거죠. 요 속에서 이게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을 바르게 가운데 잘 안착시켜서 키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눈에다가 원래 조개패도 되지만 실은 뭐냐면 음양의 쌍눈이 되는 거죠. 쌍눈이 자 바르게 잘 있어야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키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듬이다라고 하는 것, 바름이다라는 것과 연관된 같은 글자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바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네요. 그죠? 여자들끼리 남녀 공이 뭐냐면은 세차다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열렬하다. 열렬하다. 열렬한 열렬지사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발음을 지키는데 매우 세차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세찰 열자는 참 좀 그렇긴 한데 원래는 거기 이걸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벌릴 열자가 되죠.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기들 다 해부한 겁니다. 뼈 발릴 날짜가 되죠. 고기들 그 해부에서 해부가 아니라 해체 뭐라고 그러죠? 그 잡는 거 도축해가지고 부위별로 잘 해체해서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쫙 벌려놓고 밑에는 불화 발자를 써가지고 불이 세차게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열렬하다, 맵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어쨌든 발음을 잡는데 발음을 잡고 그냥 곧고 세차면서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어디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하는 데 써야 돼? 재주가 있어야 관직에 나아가는 거죠. 이 재주가 있어야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뜻을 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 재덕, 겸비가 돼야 되는데, 그죠? 재덕, 겸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자 재덕, 겸비를 갖춘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합니다. 재덕, 겸비가 되면은 이거는 뭐냐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재덕, 겸비. 보통들은 뭐라 그래요? 재승. 이때 이길 승자로 해야 되겠구나. 재승, 박덕 그러죠? 얇을 박자. 요즘 사람들 자 맑게나 하고 행색게나 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이 요거죠. 재승박덕. 참 재주는 좋은데 재주는 있어서 참 사람 영리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저 자리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참 박덕하죠. 그죠? 덕은 없어요. 덕이 있어야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이 그 맨 앞쪽에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람을 쓰는데 그죠? 제일 좋은 실은 요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이것은 성인이요. 그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재하고 덕하고 덕이 더 많으면은 뭐가 되고 덕이 많으면은 군자요. 그 다음에 재주가 많으면 소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래 재주가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쓰겠느냐 임금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쓰는 것이 더 좋을까요? 재주가 있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누구를 쓰는 게 좋을 거다? 그야말로 뭐 질문 요지는 요거 쓰라 이 소리겠죠. 왜? 재주가 있는 자는 재주 믿고 오히려 나라를 더 어지럽힌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시키는 일 외에는 안 한다, 못 한다 이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쓰기 때문에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 등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주 있다고 이제 정치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사항이죠. 중요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재주는 있어야죠. 자기의 그 타고난 재주. 재라고 표현할 때 재자 같은 경우는 자 나무목인데 그죠? 나무목인데 나무에 줄기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양으로 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재주는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이다 그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재라고는 표현하는데 바탕재 원래 글자가 요거라 그랬죠. 손수
손수가 본래 글자가 되고 이 글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자 요렇게 해서 갖다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탕 제방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부수 표현으로 할 때 옛사람들이 제방변인데 제라고 하는 글자가 전체 글자의 어느 쪽 한쪽 방석 가에 있다. 그래서 제방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래 글자는 손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바닥이 있고 등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죠? 음양이 쥐엄쥐엄 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오행이 생겨나는 거죠. 토, 목, 화, 금, 수 이래서 오행이 있지가 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은 4계절이요. 다 피면은 오행의 의미도 되고 두 손을 또 합치면은 태극으로 해서 24절기도 나오는 거죠. 요거까지 다 포함하면은 28수,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8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음양과 오행의 기본 바탕이 어디에 있다? 손바닥에 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굳이 이렇게 손수 안 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탕이 되어서 만물을 생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 뭔가를 쌓아 이루기 위해서는 저러한 재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 양이 바로 재주만 표현하지 어질물 표현하는 거죠. 자 보통 남자들을 여자들이 남편을 표현할 때 뭐냐면 양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진 사람. 양인이라고 할 때 양자도 잘 보면은 동북 간방이 들어가 있죠. 간방이 어디냐 바로 요 방향이죠. 아까 제주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는 요 방향입니다. 자 밝은 어두움 속에서 이제 밝은 빛이 요만큼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빛이 하나 요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뭐 하는 것? 생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길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고 발전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뭐하고 통하느냐? 아까 쓴 뭐하고? 저기에 있는 양하고 통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양, 그죠? 어질 양은 바로 사람을 기르는 바로 양민 또는 뭐 양인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자는 바로 정렬을 사모하고 요 지키기가 발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차야 된다, 열렬해야 된다. 여자가 훨씬 강단 있죠. 실제 오늘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세차고 강단 있게 잘 놀죠. 아마 이 내재적으로 이게 거의 본능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식을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들 많죠. 아버지가 잘못됐고 어머니 홀로 남아서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니 홀로 남아서 자식을 키우는 것과 아버지가 홀로 남아서 자식을 키우는 거 누가 더 잘 키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던가요? 새장가 가버립니다. 여자가 만약에 새로 시집 간다 그러면 혹시라도 저쪽에서 자식들 문제가 될까봐 대체로 시집 안 갔죠.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남아서 아무리 가난한 살림이라도 자식들 잘 키워요. 그만큼 이게 모성 보호 본능이 무지무지 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남자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래서 열자 대신에 적어도 좀 제발 좀 어진 마음이라도 가져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양인 좀 되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모라고 할 때 사모할 모자는 사모할 모자의 옆에 있는 이 글자가 뭐냐면은 저물 모자죠. 아닌데요. 저물 모자 이렇게 쓰는데요. 사람들이 구별 못하니까 이 옆에다 하나 더 썼을 뿐입니다.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의 선진편에 증자가 하던 말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그죠. 봄옷이 다 되면은 그러니까 늦봄에 모추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쓸 때 요걸로 썼어요. 말막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래가 요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써. 이게 원래 저물모자죠. 자, 왜 태양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글자 이건 잘못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헷갈려 하니까 대신 그대로 쓴 겁니다. 자, 해가 어디로 지든가요? 서쪽으로. 지평선 넘어. 수평선 넘어. 보기 따라 다름이죠. 그죠? 산 넘어. 산 넘어. 자, 산 넘어라고 할 때는 이것도 산 넘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동력 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서쪽에는 서산,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서는 전부 다 서산 넘어가죠. 자, 바닷가 빼놓고는, 그죠? 그것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무에 해가 걸렸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목자는 동방목 개념으로 표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상 이렇게 표현했고, 저녁 때 해가 지는 것. 자, 이거 대체로 저 만주벌판 내지는 저쪽에서 이렇게 그 땅이 넓은 지역에서 표현하는 거죠. 여섯육자가 되는 거죠. 땅이죠. 저 땅 밑으로,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쫙 질 때 보면은 위에 풀 좀 이렇게 보일 것이요. 그죠?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요 상태입니다. 저 요 정도가 되면은 뭐 물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무제가 제대로 그물그물해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다. 모든 일을 다 그만두자. 말막자죠? 말다. 말막입니다. 말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만두느냐? 왜 그만둔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를, 그래서 원 글자가 뭐냐면은 점을 못 자입니다. 이게 원 글자가 점을 못 자고, 그리고 난 뒤에 저물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 한다. 그래서 말막, 말다,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헷갈려 하니까 밑에다가 날일자를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논어에서는 모춘에, 늦은 봄에, 그러니까 점은 봄에라고 하는 거니까 늦은 봄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이 되도록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님이 언제 올까? 그죠? 저녁이 되면 특히도 어떻게 돼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좀 생각이 참 많아지죠. 그죠? 우리가 그 1년 중에서도 특히도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늦가을이 되죠. 늦가을이 되면 참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물도록 생각하는 마음 이런 데서 사모한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늘 그저 잊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늘 이러고 잊지 말라라는 뜻이 되고, 남자는 자 기본적으로 효해야 되죠. 아까 천지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그죠? 이 음양이 화합돼서 생겨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것을 역시 또한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죠? 음양이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잘 화합해서 잘 사귀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본받아서 중용의 도를 취하라 라는 뜻에서 바로 효자입니다. 그래서 여모 정렬이요 남효재량이라. 참 정렬이라고 하는 표현 참 대단한 그 글자의 열자. 여자들 이름 가운데 많이 쓰죠. 제가 아는 분도 자기 이름에 이게 써서 선생님 전 이 이름 정말 싫은데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만큼 대단히 하여튼 강합니다. 남자들도 쓰나 이 이름? 남녀 공이 쓰죠. 같이 쓰죠. 매울 열자로 해서 여자도 쓰고 남자도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